이번 명절 민심이 향후 전국의 향배를 가를 분수령인 가운데 여야는 서로 엇갈린 해석을 내놨습니다. 당적들에선 현 민심을 날카롭게 분석해 볼 텐데요. 자, 먼저 여야에 대한 설 민심, 오차범위 안에서 초박빙으로 접전을 벌였습니다. 여야가 공통적으로 전한 설 민심은 경제가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. 하지만 누구 때문에 더 어려워졌는지를 두곤 해석이 엇갈렸습니다.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입법 횡포로 국정 마비 상태가 됐다는 이야기가 많았다고 전했습니다.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재명 대표 때문에 나라가 더 혼란스러워진다는 반감이 컸다고도 했습니다. 이재명 세력이 국가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면 나라가 벼랑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닌지 우려의 말씀도 계셨습니다. 반면 민주당은 우리 경제가 비상계엄의 충격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다며 이 사태가 마무리돼야 경제 회복도 가능할 것이란 여론이 컸다고 했습니다. 그러면서 설 민심의 핵심은 이재명으로의 정권 교체라면서 이 흐름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. 이재명 대표의 개인적 지지가 큰 폭의 1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. 이 흐름은 앞으로도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. 여야를 향한 민심, 강적들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? 이 국면에서는 정당 지지율은 거의 극단적으로 말하면 볼 필요가 없습니다. 그래요? 그러니까 지금 조기 대선이 있다는 걸 전제하고 두 가지 데이터를 보셔야 됩니다. 하나는 정권 교체에 동의하느냐, 정권 재창출에 동의하느냐. 이것이 정당 지지와 상관없이 속에 있는 생각을 드러내는 거죠. 네. 그래서 그것을 보시는 게 중요하고, 두 번째는 대선 후보들을 갖다 여야를 다 섞어서 쭉 놓고 하는 조사 있지 않습니까? 그럼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으로 1등 나오잖아요. 그렇죠. 이 조사 볼 필요 없어요. 이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민주당 내에 있는 그 후보들끼리 조사하고 국민의힘끼리 조사하고 가상 대결 붙이고 이렇게 네. 보시면 됩니다. 그 데이터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데이터를 뭐 봐야 되냐면은 최근에 보수층들이 굉장히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하고 있어요. 그래서 보수 가표집이 일어난다 그러는데 가표집 일어나는 것 자체도 여론이라고 보는 분들이 있는데, 아니 우리가 이게 여론조사를 하는 이유는 조기 대선이 있게 되면 누가 이길 거를 예측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? 근데 지금 대통령 선거 투표율은 지금 3번 연속 75%를 넘어갔어요. 네. 그러면 정치에 관심 없는 무관심층 25%만 투표로부터 이탈하고 나머지 다 투표장에 들어오는 겁니다. 따라서 여론조사에 응답하지 않는 이 중도층들이 결국 선거를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걸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론조사에 나오는 분들 중에 중도층이 있거든요. 그 민심을 좀 보셔야 됩니다. 그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를 두 당이 좀 봐야죠. 특히 국민의힘이 그걸 자세히 봐야 됩니다. 말씀하셨듯이 중도층으로 가면은 아직도 한 10%에서 15% 이상 우리가 지거든요. 예. 그러니까 보수층들이 적극적으로 응답한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.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이 그동안 여론조사 잘못 읽고 있었다는 뜻인데. 그러나 우리가 두 번 이제 탄핵 국면을 맞이하잖아요. 벌써 8년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해보면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. 하나는 8년 전에는 어떻든지 간에 탄핵이 인용돼야 된다는 여론도 굉장히 높았고, 또 정권교체 여론도 굉장히 높은 반면에 또 그게 그대로 반영되는 게 민주당이 거의 한 40% 50% 가면은 그때 새누리당이나 자유한국당은 거의 10%대에서 헤맸단 말이에요.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은 탄핵 국면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그 오차 범위 내거나, 또 어떤 조사들은 저희들 국민의힘이 앞서는 조사도 있어요. 그리고 또 하나 여론조사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지난번에는 우리 당 후보들에 대해서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어요.
그러니까 결국은 조기 대선으로 가게 되면은 새누리당이나 국민의힘당 보수당들은 하나만한 거죠. 할 의욕이 없었는데 지금 수치는 할만하다? 할만하다 이거죠. 할만하다 이거지. 여기에 도취돼서 우리가 국민의힘 여론조사에 너무 고민될 필요는 없다고 봐요.